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7일 경진 첫번째 기사. 1445년 명정통 10년 세자가 헌능의 별제를 대행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7일 경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성 및 심리 이내의 백성들에게 군자미를 진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성 및 심리 이내의 각 부 인민에게 군자미 1,000석을 진대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8일 심사 첫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소에 조회하고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7일 신사 두번째 기사. 이완, 이숙치, 연견, 곽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완으로 통헌대부를, 이숙치로 의정부 주하참찬 겸 판호조사를, 연경으로 동지중추원사를, 곽운으로 동지돈영부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8일 신사 세번째 기사. 첨지돈명부사 안종념을 거짓말한 죄로 문의현에 부처하다. 안종념이 숙직에 들어갈 당번날의 처부의 제삿날이라고 거짓 고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무부에서 추액하니 종념이 승복하지 않으므로 의건부에 내려 국문함에 항복함으로 문의현에 부처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행통례문 판관 송복원에게 은혜를 하사하다. 은대 한벌을 하사하였다. 장차 복원의 딸로 영흥대군 부인을 삼기 위한 연유로 특별히 사품에 올려 가자하고 이러한 하사를 한 것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첫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소에 조회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두번째 기사. 올량앞 도만원 낭포 아한이 조회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세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왜구를 잡아보낸 염진원 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염진 원문이 도적 외인을 잡아보냈으니 갑자년에 예의에 의하여 말 한 장 한 벌과 쌀과 콩 8석과 명주 무명 각 6필과 검은 삼배 흰 모씨 각 4필씩과 호피 4장 잡채 화석 5장과 소주 20병을 주고 잡아보낸 장관인에게도 쌀 4석과 명주 2필과 옷 한 벌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네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의 강도 이명을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현풍의 죄수인 강도 월록이란 중과 백성 김용 계주장을 율에 따라 차명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주장은 나이 11세이므로 물론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잡혀있던 강도가 도망하니 의금부 제조들을 국문하다. 임금이 성종원에 이르기를 의금부는 다른 현관과 같지 않아서 자고로 죄인이 도망갔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고 또 그 실정을 알지 못한 일도 있지 않았는데 이제 옛날과 같지 않은 이것은 법이 해이하여진 까닭이다. 서울이 이러하다면 외광은 어떻다 할 것이냐. 내 제조들을 모두 국문하고자 하니 어떠한고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국문하시어서 장례를 징계하여 하겠나이다 하며 곧 제조 최부 강석덕 이 계리는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고 얼마 후에 곧 석방하고 모두 그 제조를 갈아버렸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여섯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고신을 회수하는 법을 상고에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다. 모든 벼슬이 임명되었으되
취임하기 전에 갈린 자의 고신을 환수하는 법이 속전에 실려 있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혹은 회수하지 않는 자도 있고 또 혹은 자급과 성명을 잘못 합의한 자도 고신을 회수하지 아니하니 관작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 실로 온당하지 못하다. 그 고신을 회수하는 법을 상고에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정부에서 아래 길을 위에 말한 임명하고서 취임하지 못한 자와 잘못 합의한 자는 위조와 병조에서 수정하여 고친 뒤 10일 전으로 아래도록 하고 이미 받은 고신은 바로 곧 회수하며 그 고신을 받은 자도 역시 이조나 병조에 알리어 반납하도록 하고 이조나 병조에서는 즉시 불살라 없애고 장부에 기록하여 뒷날 참고의 빈거가 되도록 하되 어기는 자는 모두 죄로 다스리소서. 또 법을 세운 이후에 만일 그 죄인 그 벼슬을 정 안에다 몰래 써놓은 자가 있거든 모두 조사하여 회수한다고 한 문구는 그 중에서도 제거하게 하시고 법을 세우기 전에 취임하지 못한 직함이 구전으로 임명된 자는 고신을 함께 거두어 들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1일 갑신 7번째 기사 전호조 판서 박종우를 함길도 도질제사로 삼다. 전호조 판서 박종우를 기복하여 함길도 도질제사를 삼았다. 이때 종우가 부친의 상을 당하여 통진에 있었는데 특명으로 영마로 불러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2일 을리온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2일 을리온 두번째 기사 의정부 예조의 건의에 따라 일본 호자전에게 대장경을 주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일본 호자전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성을 극진히 바치니 그가 청하는 대장경을 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3일 병술 첫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조국간의 건의에 따라 위하도, 금운동도, 어적도에서 그전대로 경작하게 하다. 평안도 도관찰사 조국간이 아뢰기를 의주는 경작할 만한 땅이 원래 적어서 백성들이 모두 위하도와 금운동도 및 어적도의 땅을 경작하여 먹고 살았는데 이 세습에 경작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로부터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오니 청하옵건대 거전대로 경작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의 사례기를 육전 등록의 월경 금지조에 의주 적강 안의 어적도는 싸잡아 금지하지 말고 살피고 조사하여 조세받으라 하였고 이하도와 금운동도는 어적도의 밑에 있어서 정로와는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마땅히 관찰사가 아랫바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4일 정해 첫번째 기사 내의원에서 절도가 발생하니 승정원에 일러 방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게 하다. 내의원이 사내 중 희도와 중하가 주사와 침량 한 토막을 도둑질하여 팔다가 일이 발각되며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기를 명하고 곧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 태종 때는 약재가 매우 귀하여 비록 소합원이라도 제조하기가 쉽지 않았더니 그 뒤에 여러 가지 약재를 중국에서 사올 수 있어서 한 가지도 미비한 것이 없으므로 따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겸해서 구임관을 설치하여 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지금 간사한 도둑이 이러하니 필시 방수가 미진한 까닭이다. 만약에 중국의 길이 막혀서 통하지 못하면 비록 내가 약을 쓰려 하여도 쉽게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방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갖춰서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4일 정해 두번째 기사 이어서 부건의 60세 이상 노인에게 끼니를 먹여주고 물품을 하사하다. 60세 이상의 늙은 백성 6사람에게 날마다 한 끼씩 먹여주고 또 5일마다 한 번씩 쌀과 간장과 어물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5년 3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소격전 초제 때의 재개 일수를 예조에 전지하다. 소격전 초제 때의 재개는 매년 상원에 행하는 3개, 대개와 하원에 행하는 영보, 도량에는 모두 3일로 하고 별내로 행하는 기도에는 1일로 할 것이며 그 금하는 여러가지 일은 일체로 다른 예와 같이 하라 하였다. 상원은 정월 보름이고 3개는 천개지계 인계고 하원은 10월 보름을 말한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5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와 모화관에서 화포를 구경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안질약을 바친 온양인 문을경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옷과 신과 쌀을 세석을 하사하였다. 을경의 나이는 90세이었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삼군 진무 이흥문을 경상도로 보내 사람을 해친 범을 잡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를 불러오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충청전라 경상도 감사에게 화폐와 곡물의 교환 가치를 참작하여 보고하게 하다. 충청전라 경상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우리나라는 곡식저축이 심히 적어서 한번 흉년을 만나면 굶주림을 면할 수 없으니 내 심히 걱정된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천할 때에는 화폐를 써서 곡식을 쌓아드리고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는 곡식을 흩어서 화폐를 걷어들여 백성의 정원을 따라 새로 거두고 헛고 하면 비록 흉년이 들지라도 가히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법을 시험해 보려고 이미 호조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였으니 도내 민간에서 목명과 정포 각 한 필의 값이 쌀로는 몇 마리고 벼로는 몇 마리인가를 자세히 조사하여 한 필의 값이 몇 말로 하여야 관민이 다 편리하겠느냐. 참작하여 마감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판관 박정우가 일신상의 이유로 함길도 도절제사의 직을 사양하고자 하니 연하하지 않다.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은데도 여러 번 특별한 은총을 받자와 백성이 숭품에 이르러 미미한 노력으로나마 넓으신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와 진실로 자나깨나 잊을 수 없었고 만일 조금이라도 거룩하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비록 만번 죽어도 또한 감히 피할 수 없음이 신의 평소의 뜻이옵니다. 이번에 신으로서 함길도 절제사를 삼으시니 신이 명령을 듣고 눈물이 흘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신의 아비가 죽은 것이 작년 윤 7월이므로 이제 겨우 9달째 되옵니다. 마침 흉년으로 인하여 관에서 장사를 다스려 주어서 광내를 다듬기만 하옵고 신이 또 사고가 많아서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은 아비의 너를 겨우 헐만 덮었으므로 신이 아침 저녁으로 참배할 때마다 비통한 울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 신이 본디 형제의 이인이 온데 신의 형은 일찍이 죽고 신이 장사를 당하오매 그림자만 슬피 대하여 혼자 상실만 하옵니다. 이제 만약 묘소를 버려두고 명을 받들어 연방에 가 있게 되면 장사 치르는 뒷일을 누가 맡겠나이까. 이것이 신의 가슴 아픈 일이옵니다. 또 신이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풍증의 습증을 앓고 나서 다리와 무릎이 힘이 없어서 걷고 다니기를 마음대로 못하와 침과 뜸으로 치료하여도 아직까지 낫지 않사오니 어찌 감히 활 쏘고 말 타는 일에 종사하겠나이까. 이것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바이옵니다. 만약에 몸이 국가에 안위에 관계되어 되고 안됨을 능히 할 수가 있다면 비록 몽상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전장에 나가겠사오나 신과 같은 용렬한 것은 성상께서 통촉해 아시다시피 이 몸이 이미 안위에 관계되지도 않사옵고 쓸데없이 상제만을 허물어 뜨리게 될 것이오니 어찌 오직 신의 마음에만 유감이 되겠나이까.
두렵건대 거룩하신 정치에 누가 될까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박절한 정을 어여삐 여기시와 우선 인명을 도로 거두시어 성대의 효도로 다스리는 기풍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경일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의 건의에 따라 유망민과 방조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본도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간고하여 이리저리로 살 길을 구해 다니는데 떠돌아다님을 금하는 법이 조금도 해이해지며 오진에 입간 사람이 유망하는 자가 잠은 많사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도망한 자는 오진의 수령들이 끝까지 조사하여 그 집과 가까운 이웃에 만일 숨겨준 자가 있으면 서로 용언하는 것을 물론하고 법에 의하여 단단히 징계하고 경성이남의 수령들도 역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농시를 물론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을 숨겨준 호수나 색장을 서로 용언하는 것을 물론하고 온 가족을 입거시키고 가까운 이웃도 법에 의하여 논지하고 수령으로서 조사하고 살피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역시 법대로 처벌하고 도망한 사람을 본고장으로 압송할 때 중로에서 도망해 없어지며 압송하는 자를 법에 따라 주의주고 그 실정을 알고서 일부러 놓아버린 자는 온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육전의 일관에 호구를 호적에 올린 뒤에 도망한 사람은 그 집 가장을 장 100에 처하고 숨겨준 사람도 죄가 있으며 같으면 한 마을 안에서 도망한 자와 새로 와서 붙어 사는 사람을 관에 보호하지 않은 자는 장 70에 처하고 수령도 법에 비추어 논지한다고 하였고 정사년의 수교에는 새로 설치한 사읍에 입거하였다가 도망한 정군과 솔정을 숨겨준 호수와 실정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이정, 이장은 모두 온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라 하였고 갑자는 수교에는 유의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에는 서로 용언하는 것을 물론하고 마땅히 형문하고 도망한 사람을 압송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데는 찰방으로 하여금 고철하여 넘겨주고 받고 하되 그 실정을 알고서 고의로 놓아버린 자는 교지에 의하여 입거시키라 하여서 육정과 여러 번 수교한 금방 조건에 자세하여 빠짐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자세하게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시옵고 법을 해이하게 한 정적이 이미 심한 수령은 산품이하는 수속하지 말고 결립을 하고 공신의 자손과 이품 이상이면 아래어 올려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용우는 골육의 죄를 숨긴 죄에 특별히 용서합니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경인 5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충충대의 곡식과 종자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도의 곡식 종자 5만석과 식량 12만석을 더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서를 다 읽은 종친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는 방법을 종부시에 전지하다. 종친이 소정의 경서를 다 읽고 배우기를 그만두려고 하는 자는 교관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 달에 책마다 5군데를 강하게 하여 약통이 4이고 조통이 하나 이상인 자는 다 방학을 허락하도록 이미 정교한 바가 있었으나 그러므로는 책마다 5군데로 하지 말고 다만 3군데만 강하게 하여 조통이 2 이상인 자는 역시 방학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화포 만드는 사람에게 보상할 방법을 아뢰도록 하다. 화포의 법은 태종 때에 애를 썼었으나 그 쏜 화살이 200~300보를 넘지 못하기에는 일찍이 제주를 골라두고 또 겸관을 세워 그 임무에 전력하게 하였으나 역시 더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임영대군과 금성대군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맡아보게 하였더니 화살이 800~900보를 넘어가고 혹은 1000여보에 이른다. 이로 보건대 내가 전일의 제조와 겸관을 둔 것은 한갓 벼슬만 갖춘 것이 되었을 뿐이니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그 나머지 일을 가히 할 수 있다.
금년은 흉년이 심해서 화포 만드는 사람을 일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일을 시작하여 놓고 중지할 수 없으며 또 윗자리에 있는 자가 비록 계획을 잘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그 일을 힘써 하지 아니하면 일이 성공될 수 없는 것이다. 화포 만드는 사람이 잘 지시해서 그 일을 잘 이루어내면 마침내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몸이 일하는 데 매이어서 집안의 처자를 살릴 일을 걱정하게 되면 일에 정밀하게 되지 못할 것이므로 내 먼저 은혜를 주어서 그 마음을 장려하고자 하니 마감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이승손이 아뢰기를 신이 이민년께에 첫 벼슬을 하였사온데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저축한 것이 10만 석이라고 들었사옵더니 지금은 군자감에서 19만 여석이고 풍조창에 11만 여석이어서 저축한 수량이 옛날보다 심히 적사오니 뒤에 만일 오늘과 같은 흉년이 있게 되면 백성을 구휼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모름지기 마당에 아껴 써서 곡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고 배를 주는 것이 편리할 듯하오니 공장 19인에게 면포 각 2필씩과 조여 12인에게 정포 각 1필씩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일찍이 곡식을 저축하는 일로 헌의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선반과 원료를 감아소서 하나 이는 곡식을 저축하는 말단의 일이고 그 근본이 아니다. 비록 가만들 남는 것이 얼마 되겠느냐. 대저 사람을 부리려면 마땅히 먹여야 하니 선반은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서 내 시부의 노가가 많던 것을 내가 그 반을 감화했는데 어찌하여 옛날엔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줄어졌는가. 그러한 까닭을 자세하게 생각해서 말해라 하니 승손이 대답하기를 호조를 시켜서 옛날에 1년 씀씀이를 계산해 보고 또 지금의 1년 씀씀이를 계산하여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선반은 끼니 때의 관리에게 제공하는 식사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호주에서 세자가 권은능의 별제를 대행할 때 개경사 중이 요청한 미두 양을 삭감할 것을 아뢰다. 저번에 세자께서 권은능의 별제를 대행하셨사온데 개경사 중이 전례에 의하여 미두 40석을 받고자 하나 금년에는 흉년을 구제하기 씀씀이가 호번하오니 20석으로 감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강원도에 식량을 제급하게 하다. 강원도에 식량 5,500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광평군 평원군의 묘지 인근에서 경작하는 자들에게 삼전포 목장의 땅을 떼어 주게 하다. 호주의 전지하기를 백성들이 토지가 광평군과 평원군의 묘지에 검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삼전포 목장의 묵은 땅을 각각 걸맞게 베어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합회로서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곡식을 저축하여 백성들을 유족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제일 먼저 할 일인지라 의창을 설치하여 어느 해이든지 흉년들 때 내주어서 민생을 구휼하는 것이 실질로 좋은 제도이오나 그러나 받는 자는 많고 반납하는 자가 적으면 달마다 줄여들고 날마다 축이 나서 장차는 봄미천까지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만약에 흉년을 만나게 되면 단지 의창의 곡식만으로는 널리 나눠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자세히 참작해 보건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천할 때는 화폐로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흉년이 되어서 곡식이 귀할 때는 곡식을 흩어서 화폐를 거둬들여서 백성들의 정원에 따라 서로서로 거두기도 하고 헛기도 하면 그 옛사람의 상평의 법에 합치되어 관민이 서로 편리하여서
하이 백성들의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오니 우선 충청 경상 전라도의 의창 쌀 1,000석씩을 내어서 춘곡이 귀할 때 그 도의 민간 시세를 보아서 시세보다 약간 많게 쌀을 내주고 화폐를 받았다가 가을에 이르렀으면 배값을 비싸진 시세보다 약간 덜해서 민간 곡식을 사들이되 무역할 때에 가져오는 대로 바로바로 교환해 주었어 혹시라도 정체되는 일이 없이 하여 또한 강제로 팔지도 말 것이옵니다. 우선 수년을 시험하여 보아서 그것이 편리한가 불편한가를 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3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박종호가 제차 상사의 기복을 사면하려 하니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3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종실의 우제의 수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예기에 선비는 사무를 치르고 대부는 오우라 하였으므로 옛날 성명대군의 장내에서 이 제도에 의가여 오우를 치렀었고 육전 등록에는 사대부의 장사에는 가래에 의가여 사무를 치른다 하였으므로 돌아간 정소 공조의 장내에는 사무를 행하여 종실의 우제의 수가 일정한 제도가 없었사온데 이제부터는 종친의 장래에는 가래에 의하여 사무를 행하기로 하되 만일 친아들과 친형제의 장래이면 오우를 행하기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2일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흉년구제의 미국 조선을 잘한 공로로 만호 강권제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만호 강권제와 송숙정에게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흉년구제의 미국을 잘 조전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천의 산호 와노를 살인죄로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영천의 죄수인 산호 와도가 절도하다가 잡히지 않으려고 한가하여 살인하였사오니 율에 의하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이조판사 박안신이 전문을 올려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박안신이 늙고 병들었으므로 전문을 올려 사직을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4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중관 김부 등을 경기도에 보내 기민들을 돌아보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4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조상묘소 지역의 공사로 인하여 내려가는 자에게는 성묘를 허락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건물로는 부모나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에 공사로 인하여 내려가는 자는 건친하거나 성묘함을 허락하고 그 뒤로부터 시작하여 예에 따라 횟수를 계산하여 효과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4일 정류 네 번째 기사 김효성 이상항 박중림 이계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효성으로 중추원사를 이상항으로 첨지동령 부사를 박중림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이계선으로 수사헌부 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효소 인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다. 백성 70여인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도 승지 이승손에게 단령과 가죽신을 하사하다. 단령 한 벌을 주고 도도승지 영의정 황인에게 비단으로 만든 단령 한 벌을 주고 도도승지 이승손에게 중국식 가죽신을 주면서 말하기를 경이 이 신을 신으면 사람들이 모두 본받으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고 이어서에 조회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올량합, 낭복, 아한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올량합 도마노 낭복 아한에게 의복 1습과 갓 신을 하사하고 따로 푸른 무명 3필, 명주 7필, 흰모시 금은 300 각각 3필, 옷 2벌과 옥 한 대 하나를 주고 지휘 사도가이 등 두 사람에게 옷 2벌과 갓과 신을 하사하고 따로 푸른 무명, 붉은 무명 각 한 벌씩과 한 필씩과 옷 한 벌을 주었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찰방을 혁파할 것 등에 대해 아래다. 도내이 참노 찰방을 처음에는 산품이야의 조사로 선택하여 임명하였으므로 양질 배환이 서로 잇따라 하여서 관사가 일신하게 되고 사람과 말들이 풍성하였었는데 그 뒤에 선택하는 법이 점점 해이하여져서 시골의 용렬하고 게으른 무리들이 하면서 스스로 남다른 채 하여 역참의 세밀한 일들은 건성건성해버리고 추종이나 많이 거느리고 여러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하므로 역참에는 유익함이 없고 폐단만 더욱 심하오니 청하건대 찰방을 혁파하고 안변으로부터 통달참까지를 고산도로 이끌고 영흥에서 평포참까지를 하원도로 북청에서 마곡참까지를 거산도로 길주에서 수성참까지를 명원도로 회령에서 시반참까지를 풍산도로 온성에서 회수참까지를 연기도로 이끌고 참노가 번성해질 때까지 한 길처마다 역성 한 사람을 2대 조사 중에서 부지런하고 착실하며 일처리 잘 할 사람으로 골라서 참상이나 참회에 구애됨이 없이 임명해 보내어서 효과를 내도록 책임지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려 의논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벼슬하는 자로서 별시위에 소속되기 원하는 자는 취재하여 소속시키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제부터 벼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시위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취재하여 소속시키고 거전 벼슬은 계산하지 말고 다른 예에 의하여 거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승지 6명에게 각군과 사슴 가죽을 하사하다. 각궁 하나씩과 사슴가죽 한 장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중국 제도의 신을 만들어 신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어서에 조회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화포제도를 새롭게 할 것을 의정부에 전지하고 대우공 박강을 군기 감정으로 삼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태종께서 자주 문 밖에 거동하시어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시며 이숙번, 최해산 등이 그 일을 맡아보는데 마음 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나 자자 화포, 현자 화포는 화약만 많이 들고 화살은 500불을 넘지 못하고 한 번에 화살 여러 개 쏘는 기술을 힘껏 연구하여도 끝내 성공하지 못한지라 태종께서 일찍이 낙천장에 거동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포는 군국의 중한 일이다. 유언지가 총명하고 슬기로워서 기술의 소질이 있으니 제조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시었다. 언지가 제조가 되어서 태종께 아뢰기를 신이 화포 쏘는 것을 보니 현저 화포는 힘이 센 사람이라야 쏠 수가 있었고 힘이 적은 자는 2-3방을 넘지 못하여 어깨와 팔이 아파서 쓰지를 못합니다. 하기에 나도 아뢰기를 조금 그 제도를 작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언지도 내 말을 옳게 여김으로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삼아 해보라 하시고 만든 뒤에 태종께서 친히 납시해 보신 즉 화살이 지자
화포 현자 화포보다 100여 보나 미치지 못한지라 태조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약해서 쏠 수가 없다 하시고 깨트려 버리게 하시었다. 뒤에 중국 화포를 얻어서 보니 그 제도가 현자포보다 작고 부리가 긴데 군기감으로 하여금 그 제도대로 만들게 하여 지자화포 현자포에 비하면 화약은 적게 들고 화살은 멀리 가니 이른바 황자포가 이것이다. 임자년에 처음으로 쌍전 화포를 만드니 화살이 200보까지 가는데 정부와 육조가 모여서 구경하고 말하기를 좋다 하였고 파저강 토벌 때 크게 이익을 보았다. 뒤에 또 사전 화포를 만들었다가 화살 나가는 힘이 약하여서 즉시 헐어버렸고 또 가자 화포를 만들었더니 변장들이 모두 말하기를 대단히 좋다 하였고 또 새 화포도 만들었다. 작년 가을에 다시 화포의 제도를 의논하고 공기감을 시켜서 여러 화포들을 시험하여 보니 황자포는 화살이 400~500보에 미치고 지자 현자포는 화약을 많이 써도 그만 못하고 가자포는 혹은 200~300보에 미치나 200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새화포는 모두 200보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승몽이 말하기를 지자 현자포는 무겁고 화약이 많이 들어서 도리어 황자포에 따르지 못하니 마땅히 다 깨뜨려 버리자 하며 이천이 말하기를 현자 화포는 수가 많아서 경내에 퍼져 있는 것이 1만 가량이나 되니 이제부터는 더 만들지 말며 그만이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순몽이 말하기를 새 화포는 한 사람이 가히 3~40개를 가질 수 있고 비록 부인들이라도 쏠 수 있으니 그 이익됨이 가장 크다 하며 이천이 말하기를 편전은 비록 약한 활이라도 가히 300보를 갈 수 있으며 새화포는 200보도 가지 못하니 무슨 이익이 있는가. 마땅히 깨트려 버려야 한다 하기에 내 말하기를 지자 현자 화포는 화약은 많이 들어도 마땅히 황자 화포보다 멀리 가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화살이 가볍고 무거움이 적당하지 못한 까닭이니 마땅히 다시 연구하게 할 것이고 가자 화포와 새 화포는 200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유감이니 역시 마땅히 화살 제도를 고쳐 정하여 시험해 보게 하라 하였는데 군기감에서 여러 달을 두고 연구하여도 마침내 기술을 얻지 못하였고 순몽이 말하기를 양평 군사가 마저 싸울 때 사이가 100보 더 되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그런 화포들이 비록 200보 이상 가지 않더라도 그 이익됨이 클 것입니다 하기에 내 말하기를 말탄 군사가 활을 잡고 화살을 띄고서 달리면서 내리 쏘기를 퍼붓듯 하여 활과 화살의 이용가치가 극치에 달할 것인데 화전은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10개에 지나지 못하며 한 번 쏘면 맞붙어 싸울 때는 다시 쓸 수가 없으니 만일 다시 쓰려면 먼저 화약을 제이고 다음에 방아쇠를 걸고 그 다음에 받침목을 넣고 마지막으로 화살을 뽑아야 꽂아야 쏠 수가 있게 되어서 그 쓰기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화살의 힘이 맹렬하여서 만일 여러 군사들 속에서 쏘면 화살 하나가 3~4인을 죽일 수 있으므로 적군이 무서워하니 공격하는 싸움에 유리하기는 천하의 화포와 같은 것이 없다. 이제 이르기를 마주 싸울 때 100여 보 더 되지 아니하면 새 화포가 비록 화살이 약하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하나 그렇다면 편전으로도 족할 것인데 어찌 꼭 화포를 쓸 필요가 있는가. 내가 즉시 군기가 명하여 대장간을 행궁 옆에다 설치하고 화포를 다시 만들어서 멀리 쏘는 기술을 연구하게 하였더니 전의 천자 화포는 400~500배를 넘지 못하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화약이 극히 적게 들고도 화살은 1300여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1000보까지 가며 전의 지자 화포는 500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00~900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600~700보를 가며 전의 황자 화포는 500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00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500보에 이르며 전의 가자 화포는 200~300보도 못 갔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600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400보를 가며 전의 새 화포는 200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500보에 미치게 되었으니 전의 여러 화포들은 화살이 빗나가서 수십 보 안에 떨어지는 것이 대반이었는데 이번 것들은 화살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 와, 멋지다.
이번 것들이 비록 이렇지만은 더욱 정밀함을 구하느라고 지금은 아직 제도를 정하지 못하였다. 내 이제 왕위에 있은 지 28년 동안에 화포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강론하고 연구하여 제도를 많이 고쳤더니 여러 신하들이 볼 때마다 잘된 양으로 칭찬한다. 오늘날의 만듦새로 보면 전의 화포들은 모두 못 쓸 것이 되니 곧 깨트려 버림이 마땅하다. 전에는 이러한 새 제도를 모르고서 그때 만든 것을 완전히 잘된 것으로 여겼었으나 이제는 그 우스운 일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뒷날의 오늘을 볼 때 오늘날의 전날 것을 보는 것과 같게 될까 싶기도 하다. 최 회사는 그 아비가 국가에 공이 있고 또 그 사람됨이 부지런하여 태만하지 않으므로 태종께서 이 일을 맡기시었고 그 아들 최공손도 조부로 인해 엄직으로서 역시 이 일을 맡고 있으나 내 들은즉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다 하고 요사이 제조들이 모두 늙어 근력이 쇠잔하여서 필시 부지런히 힘써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산품이나 종산품 중에서 나이 40세 미만인 자로 한 사람을 구해서 당상관을 삼아 군기감 제조로 임명하여 외적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리에 종신할 것을 알게 하면 군기감 일을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러한 인재를 얻으면 좋을 것이고 만약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공연히 벼슬자리면 가볍게 사용함이 될 뿐일 것이다. 공소는 그 조부의 업을 이어 마음 쓰는 것이 필시 남보다 나을 것이니 역시 약간 그 벼슬을 올려서 자기로서 여기에 종신할 것을 알게 하면 반드시 유익함이 될 것이다. 이제 제조가 될 만한 사람을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경들이 문관이나 무관 중에서 너대 사람을 골라서 아래라 하매 정부에서 대혹은 박강을 청구하니 드디어 강으로 군기감 정을 시키고 특별히 통훈대부로 한 계급 올렸다. 멋있어 우리 세종대왕.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행직 제수에 관한 사항을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3, 4품의 산관으로 5품 이하의 행직을 제수한 자는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역시 관교를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치평요람에 대한 우참찬 정인지 등의 전문. 이달에 치평요람이 이루어졌다. 우참찬 정인지 등이 전문을 올리기를 다스린 자는 일어나고 어지러운 자는 망하나니 없고 이름이 함께 지나간 역사에 실려있고 착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경계하면 권장하고 징계함이 마땅히 후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책에서 골라 모아서 만고 역대를 밝게 실었나이다. 거기 생각하오매 결승지정을 파한 뒤에 서계가 만들어졌고 붓대 잡는 관원을 둠에 따라 사적이 이루어졌나이다. 요순 우의 전모는 가히 태평의 성대를 상고할 수 있사옵고 문왕 무왕의 정치는 또한 태평화의 융성함을 볼 수 있나이다. 동주가 쇠하여 무력해짐에 칠국이 서로들 싸웠나이다. 진나라는 간사한 힘을 사용하니 겨우 이세의 전해줌에 그치었고 한나라는 인자한 덕을 숭상하니 능히 역대의 장구함을 이루었나이다. 남송의 운수가 약하여짐에 삼국이 황제라 이끌었고 진나라 역사가 궁하여짐에 오호가 중국을 어지럽혔나이다. 육조가 각자 점령하여서 우주 안이 나누어졌고 수나라가 하나가 모두 삼켜버리니 천하 안이 들끓었나이다. 당나라가 20대를 흥왕하다가 5개가 서로 이어 일어났고 송나라가 300년을 전하였음에 북쪽 오랑캐가 번갈아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한데 원나라가 나라를 잃었음에 거룩할사 명나라가 탄생을 보았나이다. 혹은 합하고 혹은 나뉘어서 국세를 강하고 약함이 다름이 있고 한 번 편하고 한 번 어지러워 운수의 길고 짧음이 같지 않습니다. 이미 착하고 악한 것이 함께 있음에 이에 본받고 경계함도 갖추어 있나이다. 다만 서적의 기록이 너무 많아서 골고루 보기가 어려웠나이다. 신인지는 실로 황송하고 실로 저하하와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리나이다. 삼가 아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나날이 진취하는
넓으신 학식과 하늘이 내어주신 거룩한 슬기로 경스를 연구하사 제왕의 정치하는 근원을 밝히시며 역사를 토론하고 고금에 행할 일의 자치를 살피실세 여러 사책을 두루보기가 어려우니 한 책으로 뽑아 모으라 분부하셔서 어리석고 용렬한 함을 덜어이 여기지 않으시고 편찬하고 저술함을 맡아서 보도록 시키시며 종실의 영재들을 명하여 사모의 관장을 시키시고 걸하는 선비들을 모아서 완성의 책임을 지으시니 내용의 사례는 모두 높으신 재량에 여쭈어서 다루 없고 기록의 차례는 굳이 역사의 체계에 구애하지 않았나이다. 옛날을 상고함에 주나라로 시작하여 명나라에 이르렀고 본국에 있어서는 기잣대로 비롯하여 고려 때에 마쳤나이다. 옛 역사의 기록들을 골고루 모으고 소설책의 글들까지 곁들여서 뽑아서 국가의 흥망들과 임금 신하의 옳고 그름이며 정치의 잘잘못과 풍속 습관의 좋고 구즘이며 아래로는 하찮은 필부들로부터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까지 인륜에 관계되는 것이면 아무리 작더라도 모두 다 기록하고 정치에 관계되는 것이면 정치에 도움되는 것이면 반드시 수록하여 빼놓지 않았고 여러 대가들이 해석을 끼우기도 하고 옛날 선비들이 논술을 붙이기도 하였어. 광범하고 구비함은 실로 임금으로서 나라 다스리는 큰 근본이 되며 명백하고 근엄함은 참으로 기록 이외에 마음 전하는 요긴한 법전입니다. 신인지는 높으신 위촉을 받잡고 하찮은 노력을 다하와 일월같이 빛남을 선양하고 티끌만한 도움이나 될까 하여 강령을 잡고 항목을 버리며 비록 가초 표기를 다하지 못하였사오나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깨침해서 혹시 정치의 실행에 도움이 될까 하나이다. 편찬한 치평유람 150권을 삼가 다듬어 쓰고 제본하여 완질로 만들어 전문과 함께 올리나이다 하였다. 전문은 서전의 요전, 순전, 우모이고 삼근, 남송, 금, 몽구를 말하고 오호는 흉노, 선비, 갈, 저, 융을 말하고 육조는 오, 동진, 송, 제, 양을 말하며 양진을 말하고 오개는 송, 제, 양, 진, 수나라를 말한다. 대단하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동부승지 이순지의 제가역상집 발문. 제가역상집이 이루어졌다. 모두 4권인데 동부승지 이순지가 발문을 쓰기를 제왕의 정치는 역법과 천문으로 때를 맞추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일관들이 그 방법에 소홀하게 된 지가 오래인지라 선덕 개축년 1443년 가을에 우리 전하께서 거룩하신 생각으로 모든 의상과 구루의 기계며 천문과 역법의 책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모두 극히 정명하고 치밀하시었다. 의상에 있어서는 이른바 대속, 간이, 일성, 정시의 혼이 및 혼상이요. 구류에 있어서는 이른바 천평일구, 현주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대속, 규표 및 험경각루, 보루각루와 행루들인데 천문에는 칠정에 본받아 중요의 관아에 별의 자리를 배열하여 들어가는 별의 북극에 대한 몇 분을 다 책정하게 하고 또 고금의 천문도를 가지고 같고 다름을 참고하여 책정하여 바른 것을 취하게 하고 그 28수의 도수 분수와 12차수의 별의 도수를 일체로 수시력에 따라 수정해 고쳐서 석본으로 간행하고 역법에는 대명력, 수시력, 회력과 통괴, 통경 여러 책에 본받아 모두 비교하여 교정하고 또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였는데 이것 그래도 오히려 미진해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천문, 역법, 의상, 구류에 관한 글이 여러 전기에 섞여 나온 것들을 찾아내어서 중복된 것은 깎고 기묘한 것을 취하여 부문을 나누어 한데 모아서 한줄되게 만들어서 열람하게 편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이 책에 의하여 이치를 연구하여 보면 생각보다 얻음이 많을 것이며 더욱이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힘쓰시는 정사가 극치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멋있어. 우리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다 하지 아니하고 갈고리와 같았다. 오늘하고 같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도망친 남종 인우와 여종 내은이에 대한 취죄 여부를 논의하다. 처음에 경승부인 남종인 인우와 여종인 내은이가 도망해와서 안평대군에게 의탁하였는데 서재 조함이 언익시킨 일이 발각되어 종부시에서 이를 탄핵하였으나 사전에 도망한 이유로서 취재하지 말게 하였다. 도로 그의 본역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영의정, 황의주와 이정, 신계, 우의정, 하연 등을 불러 이르기를 인우 등이 도망한 일은 사령 전에 있었고 발각되기는 사령 후에 있었으니 도망한 때를 근거로 하여 마땅히 사할 것이나 발각된 날로 논하면 법으로 처리하면 마땅한 일을 너희 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의가 아뢰기를 옛적에 송나라 조변이 주관으로 있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인을 위조한 것은 사령전에 하였고 인을 사용한 것은 사령 후에 있었사온데 조변이 사령전의 일로 논하여 용서하였사오니 인후 등도 도망한 것이 사령전에 있었으므로 용서를 받음이 타당하옵니다 하고 신계도 황의의 의논과 같았는데 하연은 아뢰기를 만약 이 의논과 같다면 범간 및 도피하는 자와 용납에 숨기는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매양 자주 사하는 은혜를 믿고 거리는 바가 없어서 장차 패단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와 같게 되면 어찌 나라의 법을 유지하오리까. 인후 등은 용서를 받음이 마땅하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의 의논은 옛일을 인용해 들었으니 그 의논이 정확하다. 그러나 사령전의 일로 논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후일에 간사함을 범하여 도피하는 사람이 이 때문에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되어서 반드시 우의정이 의논한 것과 같은 패단이 있을 것이니 그 점을 자세히 의논하여 일치하게 하라 하며 이에 황의와 신계가 의논하기를 그러하오면 범간이나 도피, 용원 등의 죄를 범한 자는 비록 일이 사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전의 과오를 고치지 아니했거든 사하는 예에 두지 아니함이 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임원정 이녹생의 아내에게 석기 관곽 종이를 하사하다. 석회 40석과 관곽 및 종이 80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오진의 인민들이 야일의 마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올양압 도만원 낭복 아하니 말하기를 오진의 인민들이 야인의 마술을 자주 도둑질하는데 비록 관에 구할지라도 마음을 써서 추국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오니 이로 인해 야인들이 실망하여 붙어 살 수 없다고 하옵니다. 신에게 그에게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오랑캐를 어루만지는 돌이란 정성으로 대접하고 신의를 보이면 저들이 비록 완악하고 교활할지라도 혹 보고 감동하여 기순하는 자가 있는 것이었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옵니다. 이제 오진의 인민들이 야인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마술을 도둑질하고 방자한 행동이 그치지 아니하며 저들이 분하고 원망스러워 관에 와 고하면 작물이 없다고 핑계하고 또 공문하지 아니하여 먼저 자치하는 도리를 일어싸우니 어찌 감화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텀이 생길 것이오니 청하건대 엄하게 금하는 법을 세워서 만일 범하는 자가 있거든 끝까지 추액하여 반드시 돌려주어서 회유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쪽도 도둑질 저쪽도 도둑질.
세종시로 108권 세종 27년 4월 3일 병원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절도 혐의가 있는 군자감이 종이에 고문할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군자감의 족 방만 등 5사람이 벽을 뚫고 쌀 40마를 훔쳐 싸운데 저는 범한 것이 있는가 하고 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므로 유를 상고하여 형정을 쳤더니 이제 본감에서 또 97석을 도둑맞은 것을 보고 하오니 다시 고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판결하여 보냈고 또 범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니 묻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서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조국관이 여러 말을 순시한 결과를 아래다. 조국관이 계모의 병을 고하기를 청하러 와서 아뢰기를 신이 여러 고를 순시하오니 종자와 양식이 모두 넉넉하옵고 성을 쌓는 백성들이 일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여 굶주린 빛이 조금도 없사오니 신은 심히 기뻐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8권 세종 27년 4월 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등이 수lum을 살펴보고 올린 상소문. 의정부 우의정 하연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천 정인지 중초원 부사 이진 호조 참판 강석덕 이정령 등이 지편전 수찬 임영서 예조 주하랑 이선로 전농 주부 안지귀 행사정 문맹검 등과 더불어 헌능의 서편 수lum을 살펴보고 와서 상서하기를 신등이 삼가 헌능의 서혀를 나아가 주봉과 사방에 둘러있는 여러 봉의 응대와 여러 물의 오고 가는 방위를 규형으로 측량하고 주척으로 지어서 측량하였는데 아울러 여러 사람의 상서 조목을 상고하여 여러 하나하나 차례대로 강론해 삼가 아래에 갖추어 아래옵니다. 1. 섬유에 이르기를 지세가 평탄하고 기맥을 간직하는 것은 혈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곁에 있지 않은 것이다. 가운데에는 복이 그 몸에 모이고 곁에는 화가 그 집을 이긴다 했고 지현론에 이르기를 길한 것은 가운데 있고 곁에 있지 않다 하였으며 습유를 상고하건대 그 다음 규절에 이르기를 산맥이 엎드렸다 높이 일어나고 사방의 산이 내동하여 돌 가운데 와가 있는 것은 높은 곳에서 평평한 것이고 와 가운데 돌이 있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이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땅은 중이 귀한 것이나 돌 가운데 와가 있고 와 가운데 돌이 있으며 기우는 겉모양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헌능을 주혈에서 백호 구룡 산록지는 3264척이었고 청농 산록까지는 1873척이었는데 서혈명당에서 외백호 구룡 산록까지는 2328척 천룡 산록까지는 2817척 내안산까지는 2751척이며 동서 양혈의 거리는 944척입니다. 따라서 이가로서 보건대 동서 두 혈이 모두 도구의 한가운데 있고 곁에 있지 않습니다. 1. 서비에 이르기를 기울어져 비스듬하고 고단하게 쭈그러진 이런 따위는 모두 복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므로 팔방조롱은 그 중을 쫓고 그 정을 취하는 바이다 하였는데 그 본문을 상고하오면 팔방대 은편에 이르기를 뒷산은 복이 되고자 하고 앞산은 녹이 되고자 하며 왼쪽 산은 굽고자 하고 오른쪽 산은 살찌고자 한다. 좌혈은 집과 같고 명당은 판과 같은데 삼양이 촉급하지 아니하고 육군이 모두 넉넉하며 한 주먹 돌과 한 치의 흙이 저 거목보다 낫다. 그러므로 천일태을은 부귀의 본원이고 천록천만은 부귀의 임용이다. 문관 무고는 부귀의 흠이고 좌보 우필은 부귀를 유지함이며 낭창 여고는 부귀를 베풉니다. 자승과 장정은 뒤에서 따르고 노비와 가축은 앞에서 나가나니 모양을 고칠 수 없고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사방과 사우를 유로 미루어 맷자리를 찾는 요지는 온전하고 이지러지지 아니함이 귀하다. 경에 이르기를 혈은 반드시 다 온전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를 잃은 것이니 만약에
산이 더터우면 힘이 넉넉하고 산이 길면 힘이 오래가며 형세가 멀면 패하기가 어렵고 형세가 가까우면 쉽게 성공하니 자연의 응함이다. 기울어지고 비뚤어지며 고단하고 쭈그러지며 등져서 어긋나고 놀라 미친 것 같으며 돌아서 거스리고 뾰족하며 쏟는 것과 같은 따위는 모두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것은 팔방조롱의 그 중앙을 따르고 발음을 취하는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이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대개 팔방응대의 길흉으로 혀를 정하는 법을 논하는 것이오나 이 혈은 치우침이 없고 비뚤어짐도 없으며 팔방응대가 온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는 데다가 또한 산이 두텁고 길어서 힘이 넉넉하고 먼 형체가 있으며 기울어지고 삐뚤어졌는가 고단하고 쭈그러진 모양이 없사오니 이는 이른바 중정한 땅입니다. 1. 의룡 단제 수언에 이르기를 물은 맷자리를 구하고자 하면 대세를 볼 것이니 백리 추회에 한혈을 만든다고 했고 명산론에 이르기를 백리의 땅이 펀펀하고 넓으며 천산이 많이 모였다 하나 기운을 받은 땅은 단지 한혈만 있으니 호울이라도 어긋나면 화복이 천리만큼 틀린다 하였으며 의룡에는 이르기를 천리를 오는 산이 다만 한혈에 있으니 다른 것은 자리가 되고 옆으로 된 것은 좋지 못하다 했고 창맥부 주에 이르기를 정룡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방룡이 일어나 내려오면 정룡이 끝나고 방룡은 끊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가지 용과 줄기 용을 구분하고자 하기 때문에 법년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 법년이 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혈만 쓴다고 이런 것이면 명도의 네 가지가 가지런히 내려온 것을 아울러 쓰되 의룡상취형이라 이르고 백자천손의 효의가 갈라지지 아니하는 땅이다 하였겠습니까? 또 삼류와 이유를 쓴 것도 있으니 호순신 기혈론에 이르기를 서북쪽은 장사하는 집에서 한 묘지를 만들어 몇 대를 소목차례로 버려서 묘를 쓰고 동남방은 장사하는 묘자리가 한두 강에 이르며 남자만 바른 자리에 쓰고 부인은 곁에 붙여 쓰는 것은 대개 서북은 편편한 언덕이 많아서 흙이 두텁고 물이 깊으며 동남은 높은 산이 많아서 골맥이 얕고 드러나므로 각각 그 적당한 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편편한 언덕에 있어서는 가지 언덕이 급하면 어찌 많이 장사할 수 있으며 높은 산에 있어서도 산 언덕이 웅장하고 넉넉하면 어찌 작게 장사하는 데 구애되겠는가 했고 혈법 비유에 이르기를 산맥이 두 가지로 내려와서 모두 볼만하며 모름지기 전하니 난간처럼 촘촘히 막혀야 한다 했으며 독림조담 제혈편에 이르기를 무릇 산머리에서 두 갈래로 내려온 것은 두 머리가 혈이 된다 하였고 명당편에는 이르기를 가령 땅에 세 혈이 있으며 명당도 각각 임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어떤 자가 힘써 말한 한국 안에 두 혈을 쓸 수 없다고 한 말은 망령되옵니다. 대모산의 바른 용이 몸을 헤치고 곧게 내려와서 두 혈을 나누어 만들었으니 바른 자리와 곁자리 구분이 없사온데 어찌 낫고 못함을 의논할 수 있사오리까? 1. 호수경이 이르기를 모호하여 맑지 못하면 그 기운이 굳세지 못하여 기대어 붙고 비스듬히 비키면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다. 방불하게 배치되었으면 그 기운이 승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어 시체를 막으면 그 기운이 응하지 아니한다. 산세가 이미 어긋났으니 그 오행을 정하기 어려워 중추가 어지럽고 잡되니 움직이면 병이 된다고 했는데 본문 주원편을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산뼈가 역력하고 오는 용이 단적하여 치우침이 없고 비뚤어짐도 없으며 되돌아감이 없고 빗나감이 없으며 동북은 정간이 되고 서는 정태가에 당하여 순일하고 잡되지 아니하며 기운이 순수하고 간이 축인을 띠고 태가 경신을 띠며 내려온 산이 이미 잡되 오행을 정하기 어려운데 오행이 어지러우면 신이 어찌 편함을 얻으리요. 산이 오는 것과 떨어짐이 일체가 되면
전제하기가 극히 쉽고 목교와 심교가 자연히 이치에 합한다. 걸음을 옮겨 산을 보면 문득 방위가 달라진다. 입산이 감에 있다가 개축으로 걸음을 옮겨서 머리를 숙여 간이 되어 물은 더욱 앞으로 가고 산은 더욱 뒤로 행하면 먼저 목기를 받고 다음은 토기를 받고야 바야흐로 수기를 받는다. 3년은 일보이고 10보는 일세가 된다. 자세히 살펴서 보면 복록이 스스로 이른다. 모하여 말지 아니하면 그 기운이 굳세지 못하고 기대어 붙고 비스듬히 비끼면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여 방불하게 배취되었으면 그 기운이 승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어 시체를 막으면 그 기운이 응하지 아니하여 산세가 이미 어긋나서 오행을 정하기 어려우면 중추가 어지럽고 잡되어 움직이면 병이 된다 하였으니 그 글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른바 모하여 말지 못하다고 한 것은 필시 산뼈가 역력하지 못하고 내려온 용이 단적하지 못한 것을 이른 것이다. 이른바 기대어 붙고 비스듬히 비낀다고 한 것은 다른데 기대어 붙여서 치우치고 삐뚤어지며 되돌아가고 옆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른 것이다. 이제 이 혀를 보건대 주산이 임에 있고 머리를 숙인 것도 임이 되어 순이라고 잡되지 아니하며 산뼈가 역력하고 내려온 용이 단적하여 연하고 붓고 비껴서 나온 형상이 없으며 좌우 안대가 알맞고 평평하고 바르며 한 기운이 일어나고 엎드리면서 굼실굼실 내려와서 5,300여 척에 이르러 거쳤는데 어떤 자가 이르기를 모하여 말지 못하고 기대어 붙고 비스듬히 비끼며 방불하게 배취되었고 머리를 들어 시체를 막았으니 산기운이 이미 어긋나서 오행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어떤 형세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며 인용한 원문의 뜻이 이 산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1. 감습에 이르기를 10가지에서 9가지는 어지럽고 어지러우나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도리어 참되도다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혹은 큰 산에서 떨어져 낮고 작으며 혹은 작은 봉에서 떨어져 평편하고 넓도다. 물러가고 돌고 바뀌어 몇 단을 이루었는데 10가지에 9가지는 어지럽고 어지럽도다. 가운데 한 가지는 도리어 참되나니 만약 이것이 참일 때에는 끊어질 듯 하도다. 어지러운 산이 껴안은 듯이 눈앞에 있고 한 가지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용은 좌혈에 있고 어지러운 산은 밖에 있어서 전산이 된다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건 오로지 행용이 굴러 바뀌는 곳에 줄기용을 찾아 얻는 법을 가리킨 것이었고 국을 맺은 땅에 두 혀의 시비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1. 의룡에 이르기를 대저 전사는 반드시 굽게 돌았나니 명당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본문을 상고하건대 그대를 위하여 이 의심을 깨뜨리노라. 가지와 줄기가 어지러울 때 등과 면을 분별할 것이다. 가령 두 물이 용을 끼고 올 때에 문득 밖으로 도는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 전산과 전수가 안고 도는 것과 전산과 전수가 구석이 등에 닿는다. 전후도 스스로 크고 작음이 있으니 크고 작음은 용의 길고 짧음에 따라 온다. 용이 길면 전후도 길고 멀며 용이 짧으면 전선이 가까이 맞대인다. 대저 전선은 굳게 도니 명당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굳게 도는 모양은 반드시 면이 되나 다만 조문이 막히고 열리지 않을까 두렵다. 전호를 찾아 얻기를 분명히 하였거든 다시 떨어진 머리에 오묘를 찾으라. 전산 전수는 병풍과 같은데 전면의 너름이 얼마나 한가한를 보라. 전산과 전수는 안산과 같으나 다만 명당은 좁고 느르지 아니하다. 산이 돌고 물을 안아 비록 면과 같으나 바람 불고 물결 쳐서 벼랑이 차도다. 그대는 여기 와서 등과 면을 보라. 물이 돌비탈을 가르고 용이 등쳐서 돈다고 하였으니 그 글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는 대저 전산이 반드시 굽게 돌아서 껴안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만 껴안은 것만 보고 그런 명당인 줄을 알고 혀를 잡기 때문에 명당을 밖에서 잡지 말라고 이른 것이다. 이제 서혈은 단적하게 산맥이 일어나고 엎드려서 동혈과 가지런히 내려왔으니 전산이라고 이를 수 없으니 어떤 자는 인용하는 바가 잘못이옵니다. 1.
의룡에 이르기를 양쪽 가에 다 혈이 설 수 없으니 크고 작음에 따라 어찌 귀친이 없으랴 하였는데 본문을 상고하건대 가지와 줄기 외에 등과 앞을 알 것이니 벼슬이 인신에 극하고 대대로 벼슬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능히 뒤와 앞을 분별하기를 깨닫자면 앞은 너그럽고 편편하며 뒤는 비탈과 언덕이다. 가령 두 무리 용을 끼고 와서 굽이치고 몸을 되쳐 때로 크게 돌아서 한 번은 엎드리고 한 번은 솟구치며 한 번은 돌아 바뀌고 한 번은 끊어진다. 양쪽에 모두 산과 물이 조회함이 있고 양쪽에 모두 물이 언덕을 침이 있으며 양쪽에 모두 참 형의 모양이 있고 양쪽에 모두 산과 물의 안이 있으며 조회에 맞이하는 양쪽에 모두 다 볼만하고 두 곳의 명당이 모두 입선될 만하며 양쪽의 전호가 다 같이 오고 양쪽에 내려온 산이 모두 돌았으면 이 같은 산은 쉽게 분간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 양쪽에 모두 혈이 설 수 없으니 크고 작음에 따라 어찌 귀천이 있으랴. 다만 화용사군의 의심으로 인연하여 다시 호신이 있고 다리에 꽃잎이 많으니 이곳에 와서 참용이 두리라 하지 말라. 옆의 용을 인정하는 곳에 용이 반드시 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양쪽에 산이 있고 양쪽에 물이 있어 전산과 전수의 등과 면을 분별하기 어려운 곳에 참용을 찾아 아는 법이 온데 어떤 자가 그를 끊어서 인용하여 대모산에서 나누어 받은 두 혀를 가리켜 양쪽 가라 함은 양자의 의미만 취하고 본뜻에 얻은 것입니다. 1. 입식가에 이르기를 일천산과 일만 물이 가장 형상하기 어려운데 가운데 오는 용이 있어 주장이 되었도다. 앞봉은 외락하여 모두 손을 모아 업하는데 단장한 한 혈이 용머리 위에 있도다 하고 또 입식가에 이르기를 만약 깨어져서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다투는 용과 다투는 주장을 찾지 말라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일천산과 일만 물이 가장 형상하기 어려운데 가운데 오는 용이 주장이 된다. 앞봉이 뇌락하여 모두 두 손 모아 업하는데 단정스러운 한 혈이 용머리에 있도다.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며 하나는 돌아보는데 두루 합하여 정이 있고 함께 들어와 돕는다. 만약 산이 깨어져서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다투는 용과 다투는 주인을 찾으려 말라 하고 주에 이르기를 무산이 비록 많으나 반드시 한 산이 있어 주인이 되고 한 산은 손님이 된다. 문득 두 산이 길로 들어와서 주인과 손님의 정이 없는 것을 주인을 다투고 용을 다툰다고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 글뜻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이는 여러 산 가운데 주인과 손님의 구분을 범연히 논한 것입니다. 이른바 두 산이 길로 들어와서 주인과 손님이 정이 없다 한 것은 대개 주산 외에 따로 객산이 있어 와 다달아서 주산과 더불어 용을 다투고 주인을 다투는 형상이 있음을 주인과 손님이 정이 없다고 이른 것이며 한 산의 두 혀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청계산 한 맥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구룡산이 되고 돌아서 대모산 주봉이 되었으며 다른 객산이 길로 들어와서 주인을 다투는 형상이 없고 깨어진 모양이 절대로 없으니 어떤 자의 말이 크게 그릇됩니다. 1. 입식가에 이르기를 멀리 온 형세가 다만 한 혈인데 나누어 두셋이 되면 힘이 반드시 약하다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주회에 이르기를 뱀과 쥐의 모양과 같은 것은 토맥이 작아서 만약 두세 혀를 두면 기운이 반드시 약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 가지가 낮고 작아서 뱀과 쥐의 모양과 같은 곳에 만약 두세 혀를 써서 장사하면 반드시 기운이 약한데 이르는 것을 이름이오며 한국 안에 두 혈이 있음을 이른 것이 아닙니다. 1. 장중가에 이르기를 중심의 한 혈이 천연적으로 자체를 감추었다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큰 산의 파가 산은 용과 같고 어지러운 산은 높고 험하며 달아난 산은 서로 따라서 혹 갑자기 펀펀한 곳에서 높은 산이 중간이 끊어져 뒤에 오는 것은 이때였고 앞에 가는 것은 우뚝우뚝한데 중심에 한 혈이 천연적으로 자체를 감추어 굳기는 선과 같고 혈은 천중과 같으며 먼 산은 가까운 듯하고 가까운 산은 너그러우며 그 혈에 장사하면 여러 대의 삼공이 난다 하였으니 그 글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는 용을 찾고 혈을 찾는 법을 번연히 의논한 것이오며 두 혈을 옳고 그름을 논한 것이 아니옵니다.
1. 독림조담에 이르기를 한산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혈이 두 길로 걷는 것은 물이 길하면 먼저 그 길함을 받고 물이 흥하면 먼저 흥함을 받는다. 만약 감산이 내려와서 두 무덤이 되어 본뒤 모두 내려온 혈이 관좌이고 곤방에 물이 20보에 있으며 그 왼쪽 혈은 온전히 가산으로 되었고 오른쪽 혈은 감산인데 약간 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맏아들이 해를 본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한산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혈이 두 길로 건넌 것이라. 물이 길하면 먼저 그 길함을 받고 물이 흥하면 먼저 그 흉함을 받는다 하미니 한산에서 머리가 떨어진 곳이 두 혈이 있어 만약 묘를 쓰면 물의 길흉으로서 길흉의 선후를 정하는 것이오라. 또한 옛사람이 두 혈을 쓰는 법입니다. 만약 감산에 내려와서 두 무덤이 된 이하의 절목에 대하여 이제 규형으로 명당에서 측정해 바라보면 대모산 주봉 및 좌혈이 이미 모두 임에 속하였으니 어찌 자, 개, 축, 세 자리를 건너서 간과 가깝겠습니까? 또 곤방에는 20보 안에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먼 곳에라도 절대로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또 호순신 대오 행법으로 추리하건대 임산 화국에는 임산이 높으면 녹존이 흉하고 자산이 높으면 녹존이 흉하며 축산이 약간 높으면 탐낭이 길하고 간산이 낮으면 탐낭이 반쯤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인산이 낮으면 탐낭이 반쯤 길하고 갑산이 조금 높으면 탐낭이 길하며 묘산이 가장 낮으면 문곡이 길하고 을산이 가장 낮으면 문곡이 길하고 수파가 길하며 진산이 낮으면 문곡이 길하고 손산이 높으면 문곡이 흉한 것이온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문곡이 건곤 손간에 해당하는 것은 어민의 자리가 되어 그 산이 위가 높게 빼어나면 부녀가 어질고 귀하게 되며 낮고 비면 이와 반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가장 높으면 무곡이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병산이 가장 높으면 무곡이 길하고 오산이 높으면 무수가 길하며 정산이 높으면 우필이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미산이 높으면 거문이 길하고 곤산이 높으면 좌필이 길하며 신산이 높으면 염증이 흉하고 경산이 낮으면 염증이 흉하며 물이 보이면 흉하며 유산이 가장 낮으면 염증이 길하고 신산이 높으면 염증이 흉하며 신신 두 산이 염증이 온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염증이라는 것은 홍기, 혈요, 위담의 신이 있는 바로서 또한 없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옛말을 이끌어 말하기를 독화의 산은 친근함을 쓰지 않을 것이니 만약 이 자리가 없으면 정신이 적다 하였으니 이 두 산은 친근하지 아니하고 또 다다라 누르지에도 아니하였습니다. 술산이 낮으면 파군이 길하고 건산이 낮으면 파군에 물이 나와서 흉하다고 했는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내 묘의 땅에는 물체가 이미 죽고 기운이 홀로 여기에 간직해 머물기 때문에 물이 오고 가서는 아니 되는데 가는 화가 오는 것보다 심하다. 오는 것은 간직해 머무름이 단단하지 못한데 불과하나 가는 것은 부딪혀 깨어져서 남음이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건곤 간손에 있어서는 범하여도 오히려 가하다 하였으며 해산이 조금 낮으면 녹전이 반쯤 길한 것이며 신등이 어떤 자의 인용한 바에 여러 거를 거기 보건대 혹은 장구를 뽑아 따고 혹은 주각을 끊어 취하였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모두 용을 찾고 혈을 정하는 법으로서 한혈과 한산의 길흉을 범연히 논한 것이었고 한산이 머리를 숙여서 두 혈로 나누어 받은 시비를 논한 것이 아니오니 그 인용한 바에 여러 말이 본뜻의 신이 어긋납니다. 그를 상고하면 한산이 마땅히 두어 혈을 쓸 것이라는 정론이 있고 도를 상고하건대 이미 두어 혈을 쓸 밝은 증거가 있사온즉 이는 다만 기운이 모인 형세만 살핀 것이었고 한산에 한혈만 쓰는데 구애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옵니다. 호순신의 이론에서는 한 지역 가운데 오히려 소목으로 몇 대를 차례로 벌여 묘를 쓴다고 하였으며 또 술사가 성하기로는 당나라와 같음이 없었으나 당나라의 숙종은 소룡에 붙여서 장사하였고 여러 신하들을 붙여 장사하여 모시게 한 것이 또한 촘촘히 되었으니 이는 한국 안에 많이 장사에도 불과함이 아니었거늘 하물며 바른 기운을 나누어 받은 두 혈은 의심할 이치가 없습니다.
대모산 정맥이 임으로 떨어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해로 머물러서 건능의 주혈이 되고 한 가지는 임으로 머물러서 서혈이 되었으며 또 주봉과 좌우의 안대의 여러 봉이 모두 토산인데 돌이 있으니 이는 임으로서 임을 응하고 돌로서 돌을 응하는 것이니 이른바 자식이 어미를 떠나지 아니하여 기운이 온전한 땅이옵니다. 두 혈의 길고 짧음도 서로 멀지 아니하고 한 기운을 나누어 바다가지 가지런히 내려와서 중앙에다 함께 우뚝 솟았는데 명당의 물이 그 오는 것은 권원이 없고 그 가는 것은 흐름이 없으며 사방이 합하여 두로 돌았으니 상으로 좋은 땅입니다. 한산의 큰 국 안에서 동서 두 혈의 좌향이 모두 바르니 편과 정의 구분을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대저산천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 베푼 자연의 형세로서 기운의 모임이 많고 적음이 있으니 그 길흉을 분별하기 어려운 곳에는 사람이 각각 그 보는 바로 의논이 같지 아니하오니 큰 말의 좋은 땅은 비록 유관이라도 모두 같사온데 어떤 자는 동쪽 혈은 바른 용이라 하고 서쪽 혈은 견용이라 하면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또 호순신이 대호행의 법을 옛사람이 이미 그러다고 하오나 세상의 술사들이 쓰기를 이미 오래 하였사온데 이제 순신의 논수편을 보건대 이르기를 산을 말하면 방위의 길흉으로 서로 절제한다. 길한 방위가 가장 높으면 흉한 방위가 비록 있을지라도 그 길한 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며 흉한 방위가 가장 높으면 길한 방위가 비록 있을지라도 그 흉함을 능히 이기지 못하며 높고 낮음과 있고 없음을 맞게 서로 당하면 길함과 흉함이 반드시 함께 있고 높고 낮음과 있고 없음이 조금 서로 이기면 길함과 흉함을 반드시 서로 가진다고 하였으니 지금 서쪽 혈은 다만 녹종과 염정의 방위가 흉하고 그 나머지 여러 방위는 모두 길하오니 한두 가지의 흉함이 어찌 여러 가지 길함을 이기오리까. 비록 대오행의 술법으로 밀어볼지라도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을 뿐만 아니오라. 역시 온전히 길한 땅이옵니다. 또 독림조담의 논수에 이르기를 물이 흉하되 명당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허물이 없고 물이 높아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하였는데 주회에 이르기를 물이 만약 좌우에서 곱게 와서 가로로 흐르면 길하다고 하였으니 가사 물이 경방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을방에 흘러 파가 되고 그 근원도 두 봉이 막혀서 보이지 아니하오니 어찌 허물이 있사오리까 하니 풍수하게 내려 의논하게 하고 드디어 서혈로 정하였다. 수령은 살아있을 때 미리 마련해 두는 능이며 제혈은 서쪽에 있는 몇 자리이다.